여기 5번에 1번부터 할게. 자, 이제 함수 배우고요. 방정식 알려주는데 지수 방정식은 너네가 지수에 익숙해져 있다면 이미 하고 있었던 거야. 너네 2의 x가 8이야. x값 얼마야? 3이죠? 그게 지수 방정식이에요. 알겠죠? 자, 보자. 정리하자. 지수 방정식 뭐냐?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이요. 끝. 그래서 2의 x는 8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오면 참 좋겠지만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할 거냐. 항이 2개이거나 항을 2개로 만들 수 있는 경우 지수방정식 해법을 좀 정리를 할 거고요. 항이 3개 이상인 경우에 지수방정식 해법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제 항이 2개이거나 항을 2개로 만들 수 있는 경우 해법 어떻게 되냐. 지수함수는요. 결국은 얘들아 너네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같이 배웠지? 그지? 너네 2차 함수 할 때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얘가 fx였어. 그럼 fx는 0의 두근은 알파 베타 이렇게 했잖아. 맞지? 이것처럼 연관을 지어서 할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수함수는 뭐냐면 1대1 함수예요. 쌤 1대1 함수가 뭐였더라? 하면 결국은 지수함수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죠? 하나의 x값에 대해서 하나의 y값만 대응하는 게 1대1 함수였어요. 됐어요? 하나의 x값에 대해서 하나의 y값만 대응하는 게 1대1 함수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x1은 x2이면 fx1은 fx2라고요. 하나의 x값에 대해서 하나의 y값만 대응해야 되니까 양쪽으로 가능합니다. 여기 화살표 하나 더 그어줘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밑을 갖게 해서 a의 fx제곱은 a의 gx제곱의 꼴로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fx랑 gx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2의 x는 8 있지? 그러면 2의 x는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x가 3인 거잖아. 맞지? 이 말이야, 이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을 갖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밑을 갖게 할 수 없는 경우는요.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로그를 데리고 옵니다. 양변에 로그를 취할 거예요. 이거는 예시를 좀 통해서 말을 한 번 더 하자. 오, 미안해. 정신이 없어요. 자, 3번에 1번부터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자, 밑을 갖게 할 거예요. 밑을 뭘로 만들면 좋겠습니까? 6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러면 얘가 6이 된다, 6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2의 x를 6의 x를 쪼개면 뭐라고? 6의 x를 쪼개면 6의 x를 쪼개? 얘를 쪼개? 2의 x 곱하기 3의 x로? 봐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문제를 봤었을 때 생각을 여는 거야. 마찬가지 이걸 6으로 맞춰보자 했었을 때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서 얘를 좀 쪼개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못 푸는 문제 아니다. 잘 되지 않아, 못 풀어, 이렇게 하지 마.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3의 x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x는 3의 x 곱하기 2의 x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3x, 3x를 약분할 수 있어요.
얘들아 이렇게 내가 3x를 지금 냅다 나눴지? 왜 나눌 수 있었어? 지수는 못하니까. 0이면 어쩔 거야? 내가 나누는 수 항상 0 조심하라 했죠? 그죠? 근데 3의 x는요? 0이 될 수 없어요. 왜요? 가 아니라 좀만 더 면밀하게 들어가면 지수 함수의 치역이 항상 양수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지수 함수 얘들아 너네 그려보면은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맞지? 치역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 값도 항상 양수가 나오겠다고. 그래서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2의 2-x가요 2의 x제곱이랑 같게 되고 결국 2-x가 x라는 그냥 1차 방정식을 풀어내면 되는 문제였던 거지. 됐니? 자, 얘 어떡할래요? 재후야 어떻게 할래? 아, 뭘 몰라. 좀만 생각하면 되는걸. 이 3이 좀 거치장스럽지 않냐?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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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치장스럽다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3이 있어요. 맞죠? 3이 있죠? 그죠? 그러면 2의 x 플러스 1 곱하기 3은 3의 2x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3을 먼저 없앨 수 있어요. 그러면 항을 두 개로 만들었잖아. 2의 x 플러스 1은 3의 2x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밑을 같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뭔 소리냐? 영우야 너냐? 삑삑삑 뭔 소리야 좀 계속. 너 아니지?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돼요? 밑을 같게 할 수 없는 경우죠 지금. 아무리 같게 하려고 해봐라 안 된다. 안 돼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자 했었지 위에서? 로그를 취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로그를 취한다 라는 게 뭐냐면 양변의 상용 로그를 좀 취할게요. 그러면 로그 2의 x 플러스 1은 로그 3의 2x 이렇게 적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결국은 x 플러스 1 곱하기 로그 2는 2x 곱하기 로그 3 이렇게 정리가 되어요. 오케이? 내가 로그를 취한 이유는요. 얘가 지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풀어낼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지수를 앞으로 내려버리기 위해서 로그를 취한 거예요. 여기 앞으로 내려버리기 위해서 로그를 취한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로그 2의 전개 좀 할게요.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요. 이거는 여전히 2 로그 3의 x 이렇게 되겠죠? 얘들아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에요. 보면 로그 2 먼저 2 로그 3 먼저 적을게. 2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의 x는요. 로그 2와 같아요. 뭐 한 거냐면요. 얘 넘긴 거예요. 2항 한 겁니다. x로 묶어내려고요. 얘들아 로그가 미지수 아니야. 로그 숫자야. 알겠지? 로그 그냥 숫자예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이제 x는 해놓고 나눠불면 되지. 마이너스 로그 2분의 로그 2요. x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냥. 자, 이 3번 좀 정리해보자. 3번이요. 얘 먼저 정리할게요. x의 2분의 1제곱입니다. 이거는 x의 2분의 1제곱의 x요. 맞죠? 얘는 지수가 x의 2분의 1제곱인 거다. 지수가 x의 2분의 1제곱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얘 다시 정리하면요. x의 2분의 1제곱 은
x의 2분의 1x 이렇게 되겠죠. 얘는 지수끼리 곱해지죠. 지수끼리 곱해지죠. 자, 이렇게 밑을 같게 했지만 미지수인 경우에는요, 상황을 좀 나눠줘야 돼요. 어떤 상황을 좀 나눠주라는 거냐면, 첫 번째, 밑이 1일 때, 밑이 1일 때는 항상 성립하지 않냐, 이게? 그죠? 항상 성립해요. 성립. 자, 그럼 밑이 1이 아니라고 하면요, 밑이 1이 아니라고 하면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죠. 밑이 1이 아닌 경우는요, 지수끼리 같으면 돼요. x의 2분의 1제곱이랑 2분의 1 x랑 같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럼 결국은 루트 x가 2분의 1x랑 같다는 거거든. 양변 제곱하세요. x는 4분의 1 x제곱이요. 그래서요, 어떻게 되냐? x제곱 마이너스 4x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x는 0 또는 4가 나오게 되는데 전제 조건이 0보다 크다니까 얘가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해가 2개 나와요. 1이랑 4랑. 넘어갈게, 얘들아. 자, 이것도 봐요. 얘는 또 어떤 경우냐? 밑이 미지수를 갖고 있는데요, 지수가요 x로서 똑같아요. 오케이? 지수가요 x로서 똑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뭘 좀 봐주면 되냐면, 지수를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 되거든요. 지수가 0이 되어버리면 밑이 뭐가 됐든가 이 방정식 성립하지. 왜냐면 모든 숫자의 0제곱은요 1이니까요. 됐어요? 여기 0 제외요. 자, 그럼 첫 번째, x가 0일 때요. x가 0일 때 어떻게 되냐? 1의 x제곱은 3의 x제곱이고, 이게 1의 0제곱은 3의 0제곱이니까 성립해요. 자, 두 번째요. 이제 지수가 같으니까 밑이 같을 때로 봐주시면 되겠죠. x 플러스 1이 3일 때요. 끝났어요. x는 2예요. 즉 x가 0이랑 2가 해가 이렇게 2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항이 3개 이상인 경우 어떻게 하냐? 치환을 자주 쓰지는 않을 거지만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다항 방정식으로 만들 거예요. 밑에 문제 보면 바로 알겠지? 이때 치환한 변수의 범위에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다음 지수 방정식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다항 방정식으로 만든다고 했더니 얘가 보니까 2의 x의 전체 제곱이네요. 맞아요. 2의 2x요. 됐니? 오케이?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x요. 마이너스 32는 0이요. 됐니? 난 대부분 치환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 너네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이 다항 방정식을 t라고 치환했을 때의 t값이 아니라 x값이거든. 방정식을 풀어라 하면 무조건 x값이 나와야 해요. 알겠어요? 근데 너네가 치환을 해놓으면 t는 하고 구하고 끝내버려. 그럼 틀린 문제. 그러니까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요.
알겠어요? 그니까 치환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적어도 한 문자에 대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2의 x 이렇게 되겠고 얘가 마이너스 8, 4 이렇게 되겠구만. 그지? 즉 2의 x 마이너스 8, 2의 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의 x는 8 또는 2의 x는 마4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근데 현규야 누가 안 된다? 누가 안 되냐? 왜? 지수함수의 치역이 사이. 그렇지. 지수함수의 치역은 0보다 크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의 x는 8. 이게 8이 답이 아니라 x값 구해줘야 돼요. 3이요. 됐어요? t로 치환하면 너네 8이라고 적는다고 진짜로. 치환하지 말고 이렇게 풀자고. 알겠지? 자, 이것도 봐요. 이런 문제는 좀 치환을 하는 게 좋은데 아직 너네가 익숙하지 않아서 치환을 하라고 할 거거든. 자, 이 두 식의 관계가, 이 두 수의 관계를 혹시 찾을 수 있나? 역수. 뭘? 얘네들이 역수관계예요. 어떻게 해서 찾았어? 둘이 곱하면 1이어가지고. 맞아, 정답. 요 천재인데? 얘네들이 역수관계예요. 역수는 얘들아 뭐 b분의 a의 역수 찾으세요 하면은 얘네들이 바꿔 a분의 b 막 이렇게 배운 얘들이 있어. 바꾸지 마세요. 바꿔서 역수가 아니야. 곱해서 1 나오는 게 역수예요. 역수의 개념이 그래요. 알겠어요? 역수라는 것은 곱해서 1 나오는 게 역수예요. 그래서 너네가 이거 두 개를 딱 봤었을 때 아, 곱해서 1 나오네? 라는 걸 보고 역수인 걸 찾아내야 됐었어. 알겠지? 자, 그럼 곱해서 1이 나오니까 역수 관계고요. 결국은 나 2 플러스 루트 3을 하나의 a라고 좀 치환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미안해. 2 플러스 루트 3의 x제곱을 a라고 치환할게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a분의 1은 4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a 값은 2뿔마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a 값이 2뿔마 루트 3 나오게 돼. 뭐 한 거냐? 근의 공식 쓴 거예요, 그냥. 알겠죠? 자, 그러면은 a라는 게 뭐였냐? 2 플러스 루트 3의 x제곱이거든. 얘가 2 플러스 루트 3이거나 아니면 2 플러스 루트 3의 x제곱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자, x값 뭐뭐 나옵니까? 하연아, 이때 x값 얼마? 1. 이때는? 그렇지. 왜? 얘가 역수관계라 했잖아. 맞지? 자, x가 1 그리고 마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봅시다. 자, 3의 x 더하기 3의 y가요 10이고요. 3의 x 더하기 y가 27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난 똑같은 문자들이 좀 보이거든. 얘가요 3의 x를 내가 하나의 a로 보고 3의 y를 하나의 b라고 보잖아.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b지. 맞아? 그럼 얘는 a 더하기 b죠. 그러면 합과 곱이 주어진 연립방정식이에요. 합과 곱이 주어진 연립방정식. 너네 이거 뭐라고 배웠냐고? 근과 계수의 관계? 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잘했어. 자, 3의 x는 a라고 적을게요. 3의 y는 b라고 적을게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a 더하기 b가 10이고요.
A 곱하기 B가 27이 나오게 되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어떠한 합과 어떠한 곱이 주어져 있네. 그러면 A와 B는 어떠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었어 라고 할게. 자, 그러면 T라는 2차 방정식 가져올게요.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은 0이라는 게 성립해요. 이때의 T값이 A 또는 B였던 거야. 알겠어? 이때의 T값이 A 또는 B였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공수원에서 나옵니다. 공수원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인수분해 돼요. T-9, T-3은 0. 자, 그러면 얘의 해가 9 또는 3이잖아. 그러면 A가 9라면 B가 3이었겠죠? 그죠? 또는 A가 3이었다면 B가 9였겠지.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A라는 것은 3의 X제곱이었어요. 3의 X제곱에 9 나오는 거. X값 얼마? 2. 자, 얘는 3의 Y가 3 나오는 거. Y값? 그럼 X가 2고 Y가 1일 때 또는 3의 X제곱이 3일 때 X값 1이고요. 3의 X제곱이 9일 때 X값 2, Y값 2죠. 그러면 X값 1일 때 Y값은 2다. 이렇게 두 개의 해가 나오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것도 봐요. 자, 지수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지금 되어 있지. 지수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라는 건 얘들아, 얘는 지금 근이 무슨 값? 근은 항상 무슨 값? X값. 근은 항상 X값이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을 구하고 싶어. 두 근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AX를 결국은 한 문자로 하는 2차 방정식으로 작성할 거잖아, 이거를. 그치? 그러면 내가 하나의 근을 A 알파라고 하고요. 하나의 근을 A 베타라고 하면 난 두 근의 합을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 두 개가 곱해져야지 합을 구할 수 있어요. 맞죠? 얘네 두 개가 곱해져야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아? 결국은 실질적으로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만 너네가 이용해야 하는 근과 계수의 관계는 곱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지수의 성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한번 다시 정리하자. 이걸 정리할게.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곱하기 A의 X 플러스 1은 0이요. 내가 그럼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A의 알파와 A의 베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난 두 근의 합을 구하고 싶어.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알파 곱하기 A의 베타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럼 A의 알파 곱하기 A의 베타가 뭐냐? 이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곱이죠. 맞죠? 그래서 1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냐? 0이요. 자, 그리고 자, 지수 방정식 있어요. 얘도 이제 얘는 뭐 A는 그냥 미지수야, 미지수. 얘는 그냥 숫자고요. 얘가 이제 2x로 보여야 돼요. 2x를 한 문자로 하는 2차 방정식이구나 가 보여야 돼요. 됐어요? 근데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판별식 0 하면은 틀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얘를 2차 방정식으로 풀 거지. 2차 방정식으로 풀 거야. 그지?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나왔다 쳐. 그러면 판별식 0에 썼을 때는 성립하겠지. 근데 2x는 마팔인걸?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무적정 판별식 때리면 안 된다고요. 왜요? 2x라는 게 양수에서만 나오거든. 됐어? 그러니까 이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에서는 두 가지를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라는 거 첫 번째 뭐 생각하냐면 양의 중근을 가져요. 중근을 갖긴 갖는데 양수인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양의 근이 하나 있고요. 음의 근이 하나 있어도 오직 하나의 근을 갖게 되는 거죠. 됐어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2x-8, 2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와도 되잖아. 두 개의 근을 가져도 사실상 하나의 근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얘는 안 되니까요. 됐어? 그러니까 얘밖에 안 되잖아. 이 경우의 예시가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얘 정리하자. 이제 이 두 가지 다 골라내면 돼요. 얘 정리할게요. 이식 2의 x의 제곱 곱하기 2의 2a요. 마이너스 16 곱하기 2의 x 플러스 4 곱하기 2의 2a는 0이요. 얘들아 2의 x가 하나의 문자로 보여야 돼요. 2의 x가 하나의 문자로 보여야 되고 양의 중근을 가져야 해. 양의 중근을 가져야 하면 어떻게 돼야 돼?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해요.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해요.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요. 두 근의 합 어떻게 되냐? 2의 2분의 16이요.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성립하죠? 그냥 성립해버리죠. 그죠? 자, 두 근의 곱도 확인해보자. 두 근의 곱이요.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2의 2분의 4 곱하기 2의 2a요. 얘도 0보다 커버리죠. 그죠? 봐봐. 내가 얘만 보고 일단 해봤어. 양의 중근을 가져야 해. 근데 무작정 판별식 때리면 안 된다고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도 양수이면서 판별식을 때려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것도 봐볼까? 양근이랑 음근을 가져야 된대. 두 번째 경우 양근이랑 음근을 가져야 돼. 그러고 이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보잖아? 여전히 근데 숫자는 이거 똑같겠죠? 맞죠? 자, 그럼 두 근의 합은 양수야. 그러면 양근의 절대값이 더 컸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두 근의 곱이 양수가 나와버렸네? 그럼 이 두 번째 경우는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돼요. 알겠어요? 안 된다고. 왜요? 곱했을 때 양수 나왔잖아. 왜 양수가 나왔어요? 얘네들은 지수함수니까요. 싹 다 양수값을 갖게 돼요. 치역이라서. 치역이 양수니까요. 이해돼? 재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결국은 둘 다 합과 곱이 둘 다 양수가 나왔으니까 난 첫 번째 경우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2번이 성립하지 않는 거지. 여기서 중근을 갖는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어서 인제 판별식해요. 4분의 d가 0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64 마이너스 4a 곱하기 2의 2a 곱하기 4요. 그래도 2의 2a로 적어라 얘들아. 똑같아요 어차피.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2의 4a가
2의 4a 곱하기 4가 64가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2의 4a라는 게 16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a 값 1 나오죠. 됐니? 뒤로 넘어가요. 6번으로 넘어가. 지수 부등식까지 할 거예요. 자, 지수 부등식은요. 지수 부등식이랑 뭐냐? 얘도 마찬가지야. 지수 방정식에서 그냥 부등식으로만 바꾼 거거든. 그럼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한 부등식인 거예요. 끝이고요. 지수 부등식의 해법은 지수 방정식 해법과 같아요. 동일하게 풀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밑이 1보다 크게 되면요. 내가 n 값을 넣었어. 그러면 AN이거든. m 값을 넣었어. 그러면 AM이야. 근데 봐봐. 여기서 내가 n 값을 넣었는데 이렇게 그냥 바로 적을게. 적어서 이제 그래프랑 비교하자. 자, 밑이 1보다 큰 경우요. 밑이 1보다 큰 경우 A의 m제곱이 만약에 A의 n제곱보다 작으면요. 자, 이 그림이에요. A의 m제곱이 A의 n제곱보다 크다. 이거죠, 지금. 그렇게 된다면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m이 더 크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얘들아 어디랑 또 연관이 되냐면 오늘 지수함수 그 개념 테스트 맞죠? 최대최소 구할 때요. 최대최소 구할 때랑 좀 연관이 되는 거거든. 얘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요. 0과 1 사이일 때요. A의 m제곱이 A의 n제곱보다 지금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A의 m제곱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m이라는 얘는 n이라는 얘보다 더 작게 되죠. 이게 감소함수이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너네 이 최대최소 했었을 때 한 번만 앞으로 좀 넘어갈게. 여기요.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아.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였어? x의 값이 증가를 하면 y의 값이 증가를 해요. a가 1보다 클 때요. 0과 1 사이일 때는요.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를 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있었던 거죠. 그죠? 이걸 그대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m이 n보다 작아요. 왜냐면 얘는 감소하거든요. 자, 여기 지수부등식만 풀면 끝납니다. 똑같아요. 방정식의 해법과 일치하다 했어. 근데 뭐만 조심하면 되냐 했냐면 밑이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이것만 확인을 좀 잘하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 봐봐. 지수부등식 풀 거예요. 방정식이랑 풀이가 똑같다고요. 일단 적어볼게. 3의 2분의 1x죠. 그리고 3의 3분의 2제곱이죠. 자, 밑을 하나로 좀 맞췄으면 좋겠네. 3의 2분의 1x 플러스 1이 3의 3분의 2제곱보다 작아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밑이 뭔지 먼저 확인. 3이죠, 3. 1보다 크죠? 그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가요. 2분의 1x 플러스 1이 3분의 2보다 작다 라고 문제가 풀리겠고요.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 라고 풀립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제는요. 밑이 지금 미지수죠? 밑이 미지수일 때 부등식 풀어내는 거 3개로 나눠서 풀어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 0과 1 사이일 때요. 그리고 1보다 클 때요. 다른 하나는요. 1일 때요. 1일 때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지금 여기서는 1일 때 성립하지 않아. 첫 번째, x는 1일 때요. x는 1일 때 어떻게 되냐? 1이 1보다 크다. 이거잖아.
그지? 성립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죠? 근데 얘들아 부등식에서 이렇게 생기면 성립하겠지? 그때는 1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자, 두 번째요. 0과 1 사이일 때 볼게요. 자, 0과 1 사이면 밑이 0과 1 사이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기 때문에 이 지수끼리의 부등식의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보다 더 작게 된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x가 3보다 작다 라고 나오고요. 자, 이 두 번째 식에서의 결론은 0과 1 사이에서 봤더니 3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왔지? x는 2보다 작다 아니에요? 2x 맞네. 미안해. x가 2보다 작다예요. 이렇게니까 맞네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0과 1 사이일 때 x가 2보다 작아야 돼요. 공통범위 뭐예요? 0보다 크고 그래, 0과 1 사이인 거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요. x가 1보다 클 때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x가 2보다 크다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x가 1보다 크면서 x가 2보다 커야 해. 공통범위. 영우야, 공통범위 어디니? x가 2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인 거예요. 알겠죠?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이니까 답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풀어만 볼까요? 생각보다 복잡하게 생겼죠? 근데 뭔가 2랑 5랑 2랑 5랑 막 갖고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도 5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도 5 하나 갖고 있거든? 여기도 2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도 2 하나는 갖고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 먼저 약분을 해버리고 시작하자. 알겠지? 자, 2 곱하기 5 곱하기 5의 2x요. 5 곱하기 2 곱하기 2의 4제곱 마이너스 2x요. 자, 그러면 5, 2, 5, 2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결국은 5의 2x가 2의 4 마이너스 2x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고요. 됐죠? 자, 그러면 지수방정식의 해법이 똑같다 했어요. 항이 2개짜리죠? 밑을 갖게 할 수 없습니다. 뭐 해요? 로그를 취해요. 로그를 취할 거예요. 로그를 취할 건데 상용 로그 취할 거거든? 근데 이제 내가 로그 함수를 지금 안 배우고 왔는데 로그 함수도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기 때문에 취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화 방향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2x 곱하기 로그 5가 4-2x 곱하기 로그 2보다 크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거고, 난 결국은 x의 범위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x를 한 곳으로 몰아놓을 겁니다.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2x에 로그 5 플러스 로그 2가 4 로그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여기 적은 거고요. 이거는 저쪽으로 넘겨버린 거다. 됐니? 로그 5 더하기 로그 2 얼마? 그렇지. 로그 5 곱하기 2죠? 됐어요? 그러면 2x가 4 로그 2보다 더 큰 거네.
x가 2 로그 2보다 더 큰 거네요. 로고가 예쁘게 안 적어져서 다시 적을게. 자 이제 그 EX 어. 로그 5가 4 마이너스 EX 로그 2보다 크다는 게 응. 왜 갑자기 거기서 여기가 그냥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몇몇 다시 적을게. 그 다음 그 과정에서 다음을 넘어갈 때 이거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다시 해줄게. 얘 이거 2개 곱하면 얘지. 자, 얘 이거 2개 곱하면 마이너스 2x 곱하기 로그 2지. 얘 저쪽으로 넘겼어. 왜냐면 나는 x의 범위를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x를 가지고 있는 항을 싹 다 좌변으로 옮긴 거야. 너네 1차 방정식 처음 했었을 때 그렇게 했잖아. 그지? x 가지고 있는 항은 싹 다 왼쪽으로, 나머지 항은 싹 다 오른쪽으로. 오케이? 그래갖고 x만 냅두고 다 나눈 거예요. 됐어? 자, 이거 봐요.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수 방정식이랑 해법이 똑같다 했어요. 항 몇 개짜리? 4개짜리라고 보이겠지만 3개짜리라고 좀 봐주세요. 알겠죠? 4개짜리구나. 항이 4개짜리예요. 그죠? 그럼 3개 이상의 항일 때 어떻게 하자 했었냐면 치환을 이용해서 다항 방정식을 만들자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치환을 이용해서 다항 방정식을 만들자고 했었고요. 나는 2의 x가 하나의 미지수였으면 좋겠네. 그죠? 나 치환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적을게. 2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얘들아, 내가 여기는 사실 괄호를 안 적어도 되는데 굳이 적는 이유가 얘네가 하나의 미지수야 라는 걸 그냥 내 눈에 보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 알겠어? 너네도 웬만하면 이렇게 좀 가로 좀 쳐라. 알겠지? 자, 그러면요, 얘가요 3차식이잖아요. 3차식. 그치? 그러면 뭔가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 부등식을 풀어낼 수 있어. 오케이? 인수분해가 됐는지 봤더니 이렇게 좀 끊어내면 되지 않냐? 얘가 2x-3을 갖고 있죠. 여기서. 그죠? 여기도 2x-3 갖고 있지 않냐? 맞지? 자, 그러면 2x의 전체 제곱으로 좀 묶을게요. 그러면 2x-3 플러스 얘는 2로 묶을게. 그러면 2x-6이요. 2-3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2x-3 곱하기 2x의 제곱 플러스 2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죠. 됐니? 자, 그러면 이거 2개의 곱이 양수일라면 얘네가 각각 어떻게 돼야 돼요? 부호가 같아야 돼요. 그럼 양수 음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근데 봤더니 얘가 뭐가 될 수가 없는디?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얘가 0보다 크거든. 얘가 0보다 커서 얘가 절대 음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경우는 딱 하나. 너 양수 됐어? 그래서 범위가 딱 나오는 거죠. 2x가 3보다 커요. 이렇게. 됐니? 이게 답이야? 아니죠. 너네는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x의 범위를 찾아줘야 된다고요. 무조건. 그지? 그러면 얘 어떻게 하면 돼? 로그 쓰면 돼. x라는 게 결국은 로그 2의 3보다 크다라고 나오는 거죠. 얘들아, 방정식이랑 해법이 똑같아. 완전 똑같아. 알겠지? 방정식이랑 해법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너네가 만약에 2x는 이건 적지 말고 2x는 3이라고 했었을 때 x값 구하려면 정이 써가지고 이렇게 적을 거잖아. 맞지? 이거랑 방정식 해법이 똑같아요. 오케이? 숙제요. 오늘 나간 거 있죠?
지수 방정식 부등식 이거 개념 테스트야. 지수 방정식 부등식 다요. 알겠죠? 얘들아 그러면 한 장이야. 한 장으로 나와요. 지수 방정식 부등식. 개념 테스트 준비해 오시고요. (3) 단원 A 스텝. 그리고 B 스텝은 44쪽부터 47쪽까지요.